네, 또 좀 끊겨버렸네. 저희가 분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법을 준해서 줄일 부분은 줄여준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를 소송권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회사보다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한 3차례 정도 제소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받아낸, 정확하게 결과물을 받아서 저는 인테리어 뷰도 없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나한테 개발을 할 때 보여줬던 자료 있잖아요. 이 정도의 매출은 기대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거 자료가 돼요. 그런 것들을 챙기셔가지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효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과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또 회사 사람들하고 다툼은 다툼이고 패점은 패점이고, 그리고 폐점을 회사가 연간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연초가 되면. 그러니까 최대한 연초가 되기 시작할 때 폐점 빨리 진행하면 쉽게 돼요. 근데 그게 올해 폐점한 수를 넘겨버리면 회사도 그 다음 해로 넘겨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와도 최대한 끌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을 줘야 되는 최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60일인가 이렇게. 그 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럼 60일이 지나서 또 답변을 주고 또 연장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또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합의를 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연장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몇 개월이 가는 거예요. 그 회사는 최대한 회사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계속 끈단 말이에요. 시간을. 계속 끄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점주님들은 지쳐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폐점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24시간을 운영하는 중에 뭐 한 8시간 뭐 문 잠깐 잠그고 잔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회수는 회수대로 하시고, 그리고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변제를 해서 폐점을 결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폐점을 했는데 입금해라 위약금. 이제 그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거잖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폐점을 하느냐. 그러면 담당한테 이거를 뭐 서울 보증해서 대납해 주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돼요. 이 일 하는 게 지옥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위약금을 내느니 그냥 버티겠다 하시면 버티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을, 판단을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르게 폐점을 해서 위약금을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대납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서울보증에서 또다시 나한테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총 위약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거, 이제 폐점을 하고 나서 회수되는 비용, 이런 거를 이제 뒤늦게 집어넣는 겁니다. 뒤늦게 넣는다는 말은 서울보증보험에 넣는 거죠. 그러면 1억을 서울보증보험이 변제를 해줬으니 내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최대치의 돈을 이제 넣으시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요청을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파산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데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미끼를 던져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것까지 다 떠안으면서 파산해 준 주로 얼마를 줄게,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걸 제시하면서 달콤한 말로 꼬드기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만일에 진짜 재산이 있으시면 그 재산이 또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되게 힘든 상황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해도 끝은 있잖아요. 최대한 내 자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을 그냥 문만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문만. 그러면서 제 몸으로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걸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순간은 잃을 수 있지만 내 걸 지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위약금을 맞으면서도 배점을 할 상황인지, 제일 좋은 거는 재산이 없어서 파산하는 게 회사나 보증보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변제해요. 그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들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맞춰서 내가 폐점을 진행하실 건지 버틸 것인지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폐점을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또 편의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폐점을 하면서의 위약금을 또 편의점에서 돈 버는 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러 사람의 경우가 있지만 편의점에서 망한다, 뭐 답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또 생각을 바꾸면 여기서 답을 구하는 사람은 구해요. 저는 폐점을 진짜 뭐 한 10개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걸로 구하고 있어요, 답을.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점주님, 힘내시고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최악은 아니니까, 이게 진짜 끝은 아니니까 막장까지 갔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걸로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단지 상권을 잘못 판단하고 내 운대가 맞지 않아서 그 뭐라고 할까? 장사가 잘 안 됐던 것이 잠시만요. 네. 어쨌든 마음먹기 달린 일이니 괜찮다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남한테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내 스스로 견뎌내는 중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내가 힘들다고 주변 가족들한테 칼날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내 소중한 가족들한테 나만 힘들면 되지 굳이 그거를 또 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 내 힘든 거를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내일이 있다고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저는 응원하고 싶고요. 또 그래도 뭐 또 궁금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놨어요. 댓글에 전화 남겨놨으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일상이 그 비판을 받을 일도 있을 거라는 생각과 너무 많은 노출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좋은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